실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1%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SOXX 같은 경우는 3.6%로 상당히 큰 낙폭을 기록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미리 경고드린 흐름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하방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이고 반등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하방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엔비디아가 반도체주의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렇게 하방을 그리는 상황에서 그 섹터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3.6%가 나오면서 121선 지지라인도 완벽히 깨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하방으로 더 열려있게 되고 201선까지도 이렇게 터치하러 갈 움직임이 나올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됐다. 자, 그래서 리스크는 꽤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OXL 같은 경우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제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10% 하락이 더 나왔기 때문에 손실이 꽤 누적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팁을 드렸던 게 물을 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60달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현금을 투입하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평단 자체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짧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현금을 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을 타는 타이밍을 너무 빠르게 가져가게 되면 사실상 평단이 낮아지는 효과 자체가 점점 미미해지기 때문에 결국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방에서 전환이 나오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때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급하게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뷰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끌을 해서 투자 타이밍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폭락 모두 대피해라,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뷰에는 지금은 휩쓸리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시는 겁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폭락을 할 거니까 모든 자산을 처분하라고 하는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그로를 세게 끌 뿐이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또 반등이 나오면 폭락이라고 했던 사람은 또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반대 케이스들도 너무나도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뷰에는 휩쓸리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낙폭이나 이 하락의 에너지가 어디서 마무리가 되고 줄어드는지를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기술주 중심으로는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기술주의 조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렇게 빠지다가도 지지를 만들면서 반등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가서는 폭락을 외칠 필요가 또 없는 것이고, 이 기간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또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험성,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일단 피해 가시면서 또 에너지가 잦아드는 상황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극단적인 뷰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지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뷰를 지금은 가져갈 이유가 없고 단순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CPI 발표 이후에 지지라인이 잡히면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하방이 나올 때는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후에 엔비디아가 꺾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익 구간을 실현을 한 상황에서 지금같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은 또 그렇다고 폭락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주요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파동 자체가 이미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에너지는 조정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실제 그 흐름대로 하방을 지금 계속 확인하러 가는 중이라는 것,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미국 시장이 대폭락이 올 것이다, 경제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내가 시장의 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다가도 갑자기 시장이 반전이 돼서 이렇게 폭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뷰를 계속 신봉을 하게 되면, 혹은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상황이 나왔을 때 대응이 상당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가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또 과열이 된 시장이 빠지게 되면 또다시 대응이 늦어져요. 여기서 또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뷰를 멀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을 그냥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을
시장을 지금은 길러야 될 시기라는 말씀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하방이 계속 쏟아져 내리는 흐름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저점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MACD 상으로도 계속해서 하방을 그리고 있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반전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수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자, 단기적인 이평을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상방에 있는 이 매물대가 수익 실현 매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갇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장단기 이평 사이에 껴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포지셔닝을 가져가기보다는 계속해서 관망적인 시각으로 테슬라는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를 기다려주는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매수 매도를 잦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 내 컨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테슬라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추세를 따라가면서 장기적인 뷰로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얻었다고 싶으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또 그때그때 스윙, 즉 위아래 파동을 하나하나 먹어가는 그러한 투자를 할 것인가, 자, 이 부분부터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테슬라는 그 뷰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투자 방식부터 점검하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러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너지지 않고 상방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러셀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러셀이 이렇게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해서 자, 러셀이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러셀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자, 리스크가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리스크가 높아진 겁니다. 왜냐? 장단기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TNA 같은 세배 레버리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20%까지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진입 구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도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추세 진행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추세로 벌려나갈지 하방을 그릴지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낮추면서 진입을 해서 확률이 높아진 쪽으로 배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가 높아진 구간에서는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지금 시장의 강조점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현금과 관망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꼭 어떤 자산을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TNA를 들어갔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해서 이 비중을 무조건 100%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100%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100%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일단은 실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 수익 실현을 하고, 왜냐?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30%로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가 잘못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감내해야 되는 손해는 전체 자산 30%에서 마이너스 3%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100%로 봤을 때는 1% 정도의 손해로 리스크를 막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SOXL 같이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도 그러한 식의 투자 전략이 없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를 여기까지 버티게 된다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으로 홀딩을 했던 것이고, 또 올라가면서 음봉이 나와서 이상 신호가 발생을 하면 자, 수익 실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100% 비중, 100% 비중을 계속해서 넣어가는 식의 투자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 이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면서 시장의 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극단을 지향하라. 자, 극단적인 뷰 가져가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는 현금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현금을 확보하시고, 자, 비중을 조절해서 지금은 재진입 기회를 위한 자산을 지켜가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시장이 빠질 것이냐, 그 부분을 예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또 추가로 15% 마이너스를 먹는 거예요. 지금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되고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오거나 반대쪽으로 돌려놓는 양봉 흐름이 나오는 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음봉에서 계속 확인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시장뷰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은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뷰, 즉 상승과 하락을 극단적으로 추종하는 뷰를 가져가지 마시고, 단순하게 시장을 보면서 한 방향성으로 하는 에너지가 잦아드는 흐름 자체를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